살아간다는 건 조금씩 늙어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늙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도 또렷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50이 채 안 되어도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늙어갑니다. 그 차이는 유전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건강 정보를 쏟아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음식이 노화를 막는다. 이 운동이 동안을 만든다. 이 차를 마시면 혈관이 젊어진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 능력을 제대로 지켜주는 것이라고요. 몸은 늘 스스로를 고치고 다시 젊어지려는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며 깨어있고 아침엔 허겁지겁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끼니마다 혈당을 폭발시키는 음식으로 몸을 혹사시키죠. 그렇게 매일 쌓이는 작은 무너짐이 조용히 우리 세포를 늙게 만듭니다. 노화를 늦추는 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푹 자야 합니다. 둘째,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셋째, 꾸준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된 젊음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일찍 자면 게으르다고 하고 밥을 굶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믿으며 운동은 내일로 미루죠. 하지만 진짜 건강은 과로가 아니라 회복에서 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다시 정비되는 시간이에요. 수면 중엔 뇌 속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고치며 면역 시스템이 새로 정렬됩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빵, 그 시간에 우리는 조금씩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조금씩 쌓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무리를 주며 몸의 모든 장기를 서서히 늙게 만듭니다. 단 1시간 수면이 줄어들었을 때 심장마비 발병률이 20%나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예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다고 잠만 많이 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깊은 잠, 즉 숙면이 필요해요. 침실의 불빛을 줄이고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늦은 식사나 야식은 위장을 일하게 만들고 몸의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잠드는 사람은 결코 깊이 잘 수 없습니다. 공복 상태로 잠드는 것, 그것이 숙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깨어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피나 당분이 많은 음료를 마시는 대신 햇빛을 쐬며 천천히 몸을 깨워보세요. 이렇게 하루의 리듬을 맞추면 몸은 스스로 건강한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비싼 보약이나 최신 시술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단순한 리듬이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리듬이 무너질 때마다 세포는 혼란에 빠지고 늙어갑니다. 지금도 당신 몸속에서는 수천억 개의 세포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젊음을 유지하려면 당신이 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충분히 쉬자. 내일을 위해. 그 단순한 약속 하나가 당신의 노화를 늦추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몸이 덜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고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잠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노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다시 잠을 회복해야 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완전히 멈춘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뇌는 깨어있을 때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새로운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낮 동안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잠자는 동안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뇌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상태가 길어지면 사고력과 판단력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심지어 4시간 이하로 자는 생활을 계속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뇌 속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이 수면 중에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이 쌓이면 신경세포를 막아서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와 인지장애로 이어지는 거죠. 수면 부족은 단지 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과 혈관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된 연구에 따르면 서머타임으로 인해 단 하루 수면 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을 때 심장마비 발병률이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과 1시간의 차이로 심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건 잠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뜻이죠. 잠이 부족하면 면역 시스템도 흔들립니다. 몸속의 방어세포들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해 감기나 염증에 쉽게 노출되고 암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수면은 면역력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하루 8시간의 숙면은 어떤 건강보조제보다 강력한 면역 향상제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잠이 피부와 외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 세포가 교체되고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한 날은 유난히 얼굴이 칙칙하고 붓습니다. 피부가 늙는 이유는 화장품 때문이 아니라 수면 부족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동안 피부를 만드는 최고의 미용법은 비싼 크림이 아니라 일찍 자는 습관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면 성격도 달라집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덜 예민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전두엽 활동이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화를 덜 내고 불안감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잠은 살이 찐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밤을 새거나 늦게 자는 사람일수록 폭식과 간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반대로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줄고 지방이 덜 쌓입니다. 수면은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몸은 반복을 통해 리듬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이라도 시간을 바꾸면 금세 혼란이 생깁니다. 둘째, 잠자기 전 2시간은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스마트폰이나 TV의 푸른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막습니다. 셋째, 가능한 한 공복 상태로 자야 합니다. 야식은 위장을 일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하고 소화에 에너지를 쓰는 동안 뇌의 회복은 멈춰버립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면 따뜻한 물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숙면의 질이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깊은 잠을 자면 몸이 고쳐지고 뇌가 맑아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곧 노화가 멈추는 시간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단 하루라도 깊이 자본 사람은 압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느껴지는 그 맑음, 온몸의 세포가 새로 태어난 듯한 그 상쾌함, 그게 바로 젊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은 다시 젊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 가지, 숙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한다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노화를 좌우합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잠뿐 아니라
소화와 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먹은 한 끼는 에너지로 쓰이지만 밤늦게 먹은 한 끼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늦은 식사는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회복 리듬을 깨트리는 일이 됩니다. 음식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밥부터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 인슐린은 결국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순간 우리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서 녹이 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땐 반드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순한 순서 하나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은 잠자기 4시간 전에는 끝내야 합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이 들면 위장이 밤새 일하게 되고 뇌는 회복 대신 소화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 결과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아침에도 몸이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공복 상태로 잠드는 것이야말로 몸을 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단식의 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동안 몸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낡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스스로 분해합니다. 이걸 세포 자가 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오래된 세포를 청소하고 손상된 부분을 고치며 결국 신체를 젊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회복 반응입니다. 이 세포 자가 포식은 대체로 12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즉,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10시쯤에 첫 식사를 한다면 그 16시간 동안 몸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젊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걸 흔히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르지요. 이 방법의 핵심은 굶는 게 아니라 몸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몸은 비로소 자신을 돌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 시간 동안 낡은 세포는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며 면역 체계와 에너지 대사가 다시 정돈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세포 자가 포식이 늦게 시작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12시간 만에 세포 정화가 시작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36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체력 향상이 아니라 세포의 젊음을 앞당기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먹는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은 연결돼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는 게 건강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과식과 잦은 간식은 세포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키는 꼴이에요. 한 번도 쉬지 못하는 몸은 결국 지쳐버립니다. 가끔은 비워야 합니다. 비우는 시간이 곧 회복의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혈당을 얼마나 천천히 올리느냐입니다. 정제된 설탕, 흰쌀, 흰방, 단 음료는 모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짧은 쾌람 뒤에 급격한 피로와 졸음을 부릅니다. 몸은 그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지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와 노화가 빨리 찾아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려면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 채소, 견과류, 생선 같은 음식은 천천히 에너지를 내며 몸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채소는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탁자의 절반을 채소로 채워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세포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시간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먹으면 소화기관이 혼란을 겪고 호르몬 분비도 불규칙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결국 같은 음식을 먹어도 리듬이 있는 사람은 젊게 살고 불규칙한 사람은 빠르게 늙는 거예요. 노화를 늦추는 식사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먹고 천천히 먹고 무엇보다도 언제 먹느냐를 지키는 겁니다. 하루 3끼를 완벽하게 챙기는 것보다 몸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비워주면 스스로를 고치고 쉬게 해주면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 저녁은 조금 일찍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편안히 누워보세요. 그 순간 당신 몸속에서는 이미 젊음을 되찾는 기적이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잠이 몸을 회복시키고 식사가 세포를 정리해준다면 운동은 그 모든 과정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근육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운동은 세포의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 몸의 젊음을 결정짓는 핵심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은 발전소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걷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덕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발전소가 약해지고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 몸 전체가 느려집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운동을 하면 세포 속에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미토콘드리아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몸의 에너지 공장이 다시 활발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세포는 젊음을 되찾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무리한 근력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바로 존2 트레이닝이라 불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힘들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상태로 심박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하는 운동이에요. 쉽게 말해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30분에서 40분 정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이때 심박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며 산소를 깊게 받아들입니다. 이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이 모두 미토콘드리아를 젊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한 번 일정한 시간에 땀을 흘릴 정도로 몸을 움직이면 그 자체로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이 지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운동은 단지 체력만을 키우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뇌 속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더 좋고 기분도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몸의 약이자 마음의 약이에요. 불안이나 우울감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바로 걷기입니다. 햇살 아래서 30분만 걸어도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운동은 노화와의 싸움에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듭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과 균형 감각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낙상사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꾸준히 걸으면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건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서서 걷는 삶을 지켜주는 기본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세포 자가포식 작용을 촉진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를 인식하고 불필요한 세포 찌꺼기나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로 씁니다. 이 과정에서 낡은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납니다. 이건 마치 몸 안에서 청소와 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이죠. 그건 단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정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또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운동 중에는 혈액이 더 빠르게 돌고 산소가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이때 혈관이 넓어지고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걷는 사람은 심장병, 당뇨,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운동은 약이 아니라 몸의 본능을 회복시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공원을 걷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달려보세요. 심박수가 조금 빨라지고 숨이 살짝 차오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이 습관이 되면 몸은 스스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때부터 노화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 일정한 속도, 그 꾸준함이 세포에 안정감을 줍니다. 몸은 그 리듬 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걷기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그 한 번의 순간이 세포에게 젊어지라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도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깊이 숨 쉬세요. 그게 바로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은 당신을 젊게 만들 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 딱 30분만 걸어보세요. 그 30분이 쌓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당신의 세포 나이를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가 늙는 이유는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치며 세포가 쉴 틈을 잃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건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음식을 천천히 먹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그 단순한 세 가지가 바로 젊음을 되돌리는 시작입니다. 노화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여온 작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매일 밤 잠을 미루고 늦은 식사를 하고 하루를 의자 위에서만 보냈다면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고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건 몸이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경고이자 회복의 초대입니다. 잠은 뇌의 먼지를 털어내고 식사는 세포를 정리하며 운동은 몸의 불씨를 다시 지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몸은 비로소 젊음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수면으로 회복하고 공복으로 정화하고 움직임으로 재생하는 것. 그건 특별한 의학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의 능력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몇 살이든 몸은 여전히 새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을 바꾸면 뇌가 맑아지고 식사를 바꾸면 혈관이 깨끗해지며 운동을 바꾸면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나이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되찾는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약이나 기적의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속에 그리고 당신의 하루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푹 자고 내일은 천천히 식사하고 햇살 아래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세 가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자신을 위해 오늘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젊음입니다. 나이를 거스르는 비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안에, 당신의 오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에게 쉼을 허락하고 음식에 여유를 주고 움직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오늘 당신이 조금 더 일찍 잠들고 조금 더 가볍게 먹고 조금 더 멀리 걸었다면 그건 이미 젊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몸이 전보다 가볍고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건 분명 젊음이 다시 깨어난 신호일 거예요.